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경비업의 저자 이농경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경비조사 강좌를 한 2년 전에 찍고 최근에 또 다른 데 있어서 수정 보완을 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법이 바뀐 게 좀 있어서 경비조사 경비업법 강의 중에서 일부 법령이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튜브 영상을 몇 개 새로 찍으려고 합니다. 찍지 않는 부분은 기존 영상을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요 찍는 영상은 지금 유튜브 오늘 걸 찍은 11번이고요. 저는 예전에 있었던 11번, 그 다음에 12번 두 개 영상은 내용이 조금 바뀌었고 좀 보완할 필요도 있어서 이 두 개는 전면적으로 새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경호학은 특별히 바뀐 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2022년도인데 별로 바뀐 게 없어서 경비업법을 중심으로 좀 바뀐 것을 영상을 새로 찍고, 또 일부 아주 미미한 내용이 바뀐 거 있는데 그런 영상을 새로 찍는 것보다는 그 해당 영상에 밑에다가 제가 어떤 문장 형태로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는 식으로 조금 보완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11번 영상을 새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결격사유입니다. 법인의 임원의 경비업체 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그 다음에 일반 경비원의 결격사유,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격사유는 2021년도 7월 13일에 경비업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새로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2년도인데 새로 찍으면 되니까 기존 11번 영상은 이제 보지 마시고 새로 찍어서 저걸 11번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크게 보면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첫 번째는 피성년 후견인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종전에는 피한정 후견인은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피한정 후견인 규정이 2021년 7월 달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한정 후견인은 임원이 될 수 있고 피성년 후견인만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피한정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다소 부족한 사람이에요. 일시적으로 부족한 사람.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 피한정 후견인의 권리 능력을 사실은 정상인과 거의 대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임원의 피한정 후견인까지도 못되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다. 이런 차원에서 피한정 후견인 규정은 삭제했으니까 이해하시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중증 치매에 걸렸다. 내사 상태에 빠졌다. 이런 정도의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여러분,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사실은 국가공무원이라면 국가공무원이 어떤 사람도 국가공무원이 자기 강제로 박탈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모든 국가 전문 자격이나 국가 공인 자격도 다 박탈됩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공무원 할 수 없겠죠? 그 다음 국가 자격을 유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비지도 자격을 따는데 파산 선고를 받았다. 경비지도 자격을 박탈됩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모든 국가 자격은 다 박탈됩니다. 그것이 파산 선고의 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금고 이상의 형량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 금고 이상의 선고는 여러분 쉬운데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형의 실효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이 실효되는 경우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0년 있고 5년 있고 그 다음에 2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년짜리는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그런데 벌금형은 여기 근고의성에 해당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우리 경비업법에서 형이 실효되는 경우는 10년짜리하고 5년짜리 두 개밖에 없습니다. 10년짜리는 뭐냐면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10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돼요. 예를 들면 강도죄를 저지르고 예를 들면 5년형을 받았다. 5년의 징역을 받았다.
그러면 10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형을 봤으면 5년 살고 다시 10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돼요. 그럼 1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년짜리는 뭐냐면 3년 이하의 징역금고입니다. 예를 들면 절도죄로 1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그럴 경우는 1년 살고 다시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돼요. 토탈 6년이 돼야 지나야 형이 실효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금고형을 선고를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는 실효입니다. 실효. 자, 네 번째는 경비업법을 위반하거나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안 지난 자입니다. 단 여기는 특수경비업의 임원만 해당됩니다. 시효신기의 임원은 해당 없어요. 자, 예를 들면 경비업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여러분 경비업법 위반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경비업법 위반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경비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럼 벌금이라고 받을 수 있겠죠. 비밀 누설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은 특수경비에 지임이 될 수 없는 거죠. 또 대통령의 경우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예를 들면 대경법을 보면 대경법 위반 사항은 직무상 비밀 누설이나 직권 남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경호원이었던 자가 경호원일 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 예를 들면 1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았다. 그럴 경우에 벌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3년이 경과 안 되면 법인이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경호원이었다가 직무상 비밀 누설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럼 3년이 지나야 특수경비업체 임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 대통령 경호원이 직권을 남용했다. 직권을 남용하면 여러분 18조에 나왔죠? 대경법 18조에 보면 5년 이하 징역 1,000만 이하 벌금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벌금을 1,000만 원 받았다. 대통령 경호원이었던 자가. 그러면 벌금형 받고 3년이 지나야 비로소 특수경비업체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네 가지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경비업법 19조 1항의 외벗을 제외한 사유로 경비업법을 위반하거나 경비업법에 있는 명령을 위반해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이 허가 취소 후에 3년이 안 됐을 때는 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단 이때는 허가 취소된 업무와 동종의 경비업체의 임원만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 법 19조 1항을 알아야 됩니다. 법 19조 1항은 바로 이겁니다. 경비업 허가의 취소에 관한 건데 19조 1항은 경비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즉 경비업 허가의 절대적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8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8가지 사유. 그 중에서 두 번째, 7번째. 두 번째가 바로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를 종사해야 됩니다. 이게 외입니다. 외. 예를 들면 시설 경비를 허가를 받아놓고 신변보호 업무에 경비를 종사하겠다. 절대적 허가 취소입니다. 7호는 경비원을 하여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답니다. 예를 들면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하여금 순수 경비가 아닌 경비원을 하여금 뭐 폭력이나 상해라든가 주거 침입을 하도록 교사했다. 시켰다. 이럴 때도 절대적 허가 취소입니다. 이게 2호, 7호인데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외우기 쉽도록 외벗이 초록색 글씨 외벗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했다. 허가 외벗 사유로 외벗의 사유 여기 있죠? 외벗이 아닌 사유로 경비업법 위반해서 허가가 취소됐다. 그 당시에 법인의 임원은 그 법인의 허가가 취소된 이후에 3년이 안 지나면은 허가 취소된 업무와 동종의 경비업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경비업체 임원이 외벗이 아닌 사유, 그러니까 2호가 7호가 아닌 사유죠. 아닌 사유로 어떤 허가 취소됐다 했을 때는 허가 취소되고 3년이 지나야 시설경비업체의 다른 시설경비업체 임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시설경비업체인데 예를 들면 이 임원이 뭐 호송경비업체 임원이 될 수 있나? 그건 관계없어요.
관계없지 않습니까? 동종의 경비업체에 대해서만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 다음 6번째입니다. 법 19조 1항의 2575 사유 외버신 사유입니다. 중대한 사유입니다. 요 외버신 사유로 허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의 경우에는 허가 취소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자, 요 257은 외버시죠? 자, 257의 경우는 5년이 지나야 되고 1, 3, 4, 5, 6, 8호는 3년만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돈 경비도급 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했다. 허가 취소입니다. 최종 도급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또 경비도급 못 받았다. 허가 취소입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 또 영업을 했다. 허가 취소입니다. 배치 폐지 명령 안 따랐다. 허가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1, 3, 4, 5, 6, 8, 5의 경우에는 6, 8의 경우에는 바로 요거죠. 3년이 지나야 될 수 있고 외버신 사유 때는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외버신 경비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반 사유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야 되고 그 외에 6가지 사유는 3년만 지나면 될 수 있는데 요거는 5의 경우에 5번의 경우에는 동종경비업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외버신 사유의 경우에는 동종이나 말이 없죠? 외버신 사유로 허가 취소될 경우에 그 법인의 임원은 뭐 시설경비업을 하더라도 기계경비, 호송경비, 특수경비업체 임원도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허가 취소는 뭐 동종경비업이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외버신 사유의 경우에는 경비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원이 5년이 지나야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차이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6가지 법인 임원 사유 살펴봤습니다. 임원의 결격 사유를 봤고 그 다음에 지도사와 일반 경비원의 결격 사유인데 8가지가 크게 보면 있습니다. 자, 피성년 무견인 파산성을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건 똑같습니다. 피한정 무견인 역시 삭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 18세 미만자 안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도사와 경비원은 18세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만 18세 이상이 되게 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인데 우리 경비업법에서는 18세 이상이 돼야 지도사나 경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금고 3년을 받았다고 치면 금고 3년을 살고 5년이 지나야 되니까 결국에는 3년의 금고를 받은 사람은 8년이 지나야 지도사나 경비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그럼 예를 들면 금고 1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은 예를 들면 금고 1년에 집행유예를 2년 받았다. 그러면 집행유예의 기간은 2년이죠. 그럼 2년 금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2년 안에 있으면 지도사나 경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 디귿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미경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법인의 임원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었습니까? 형이 실효되지 않은 대로 되어 있었죠. 5년 말이 없습니다. 집행 종료 말도 없죠.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인의 임원이 더 어렵죠. 아까 10년, 5년이 있잖아요. 요거는 집행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니까 제가 볼 때는 요게 조금 더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아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벌금형 10년이고 금고이상 행인데 10년입니다. 자, 그러면 벌금형 받고도 10년이 지나야 되고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고도 10년이 지나야 되니까 딱 봤을 때는 이 아래의 죄는 굉장히 중요한 죄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우 무거운 죄, 심각한 죄를 저질러야 10년이 저진 경우에만 10년이 지나야 되겠죠. 10년이 지난 사람한테는 결격사유를 제외시켜주니까. 자, 어떤 죄냐 보겠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 범죄단체 구성활동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칠성파 같은 범죄단체를 만들었다. 그 수계 조직죄죠. 그 다음 그 범죄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다. 조폭으로. 깍두기로. 요거 가한합니다. 범죄단체 관련된 죄 저질렀다. 벌금형을 받든 군고심을 받든 간에 무조건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라, 마, 바, 많죠? 다라, 마바. 다라, 마바입니다. 6가지 범죄죠. 크게 보면. 범죄단체 조직죄, 구성활동죄, 그 다음에 형법상 무순죄,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무순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무순죄, 기타 다라마의 죄, 주로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로도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는 죄. 자, 그래서 정리하면 다라마바는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보면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10년이 지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지도사나 경경이 될 수 있다. 자, 다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형법상의 성범죄입니다.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중강간죄, 중강제추행죄, 미수범. 자, 여러분 뭐 강간죄는 다 알죠? 강간죄는 다 압니다. 남자 성기, 여자 성기 들어가야 강간죄입니다. 그 다음에 강제추행죄는 성기의 결합이 아닌 예를 들면 뭐 여자 엉덩이를 만졌다,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 강제추행입니다. 중강간은 자는 여자를 강제로 관계했다, 성기를 집어넣었다, 중강간입니다. 중강제추행은 잠자고 있는 여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 중강제추행입니다. 그 다음에 강간상의 치상은 강간을 하면서 여자를 때려서 볼때기 볼을 때려가지고 이빨을 부러졌다. 여자의 엄부에 상처가 났다. 그럼 강간상의 치상이 상해 또는 강간 치상이 됩니다. 그 다음 강간하면서 죽였다. 강간살인치상. 그 다음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입니다. 13세나 18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간음을 했다. 그 다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했다. 이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안희정 충남지사 이런 걸 보면 되겠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합의 비슷하지만 사실은 자기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합의 비슷하지만 사실은 반강제로 관계를 맺은 게 바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자, 여기서 미성년자 간음이 있고 여기도 미성년자 간음이 있죠. 요거는 13세장 18세 미만에 대한 간음이고 여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이 하나 있고 13세에서 16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이 있습니다. 이건 형법에 대하면 좀 복잡한데 이건 어쨌든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미성년자를 약간 기만해서 합의 비슷하게 관계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다 미성년자 간음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요 규정 내지는 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형법상의 성범죄. 그 다음에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성범죄입니다. 특수강도 강간. 예를 들면 여러 명이 돈도 뺏고 여자 몸도 뺏고 그럼 특수강도 강간입니다. 또는 흉기를 들고 돈도 뺏고 몸도 뺏고 특수강도 강간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여러 명이 강간을 하거나 한 명이 흉기를 들고 강간했다. 특수강간입니다. 그 다음 친족관계의 강간.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강간했다. 장애인을 강간했다. 또는 강제추행을 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했다. 더 가중처벌하죠. 강간하면서 다치겠다.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강간하면서 살인을 하거나 사람 죽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 미수범까지. 성폭력범죄에 관한 어떤 성범죄고 특례법상의 성범죄고 거기에다가 여기에 3조부터 9조까지죠. 9조하고 거기에 미수범. 3조부터 9조까지 미수범입니다. 특수강도 강간의 미수범. 특수강간의 미수범. 그 다음에 강간살인치사의 미수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10조고 공중밀집상 추행죄는 11조인데 10조와 11조도 여기에 해당되는 10년에 해당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아까 얘기했죠? 업무상의 간음, 안희정 같은 경우인 거죠. 업무상 위력에서 자기 상사의 지위를 위해서 부하 여직원의 엉덩이나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입니다. 공중밀집상 추행은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데서 남자가 자기 은밀한 부분을 여자의 엉덩이에 슬슬 비볐다. 이게 공중밀집상 추행이에요. 지하철,
버스터미널, 기차역,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의 강제 추행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추행. 이게 공중길장에서 추행입니다. 그럼 10조, 11조는 미수범은 처벌, 미수범 해당이 없어요. 3조부터 9조까지만 미수범 들어있고 10조, 11조는 비교적 요거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미수범 규정은 없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선고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강간.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자입니다. 그냥 19세 미만이 아니고 그냥 19세 미만자예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자를 강간, 강제추행하거나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 가합니다. 예를 들면 17세의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거나 가늠하게 되면 아동청소년 선고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입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10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범죄의 전과가 있으면 지도자나 경경이 되려면 다 살고 나와서 집행이 종료되고 살고 나와서 10년이 지나야 되고 벌금을 받았다가도 벌금 선고받은 날부터 10년 지나야 되고 금고나 징역을 받았다 하면 살고 나와서 또 10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 저지르면 지도자 경경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 다음하고 제 성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6번째 크게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야 되거나 금고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자, 여기는 다 둘 다 5년이죠. 5년입니다. 5년이니까 아까 성범죄보다는 약간 가벼운 죄인데 주로 강도죄와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강도죄와 절도죄에 해당돼요. 자,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가의 요 색깔 글씨는 절도죄고 약간 녹색에 가까운 글씨는 강도에 관한 죄입니다. 자, 형법상에 기본 절도죄가 있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있고 특수 절도죄가 있죠.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남의 자동차를 시동이 열차가 꽂혀 있으니까 시동을 걸고 타고 갔다가 자식이 원위치에 갖다 두면 자동차 불법 사용죄입니다. 그 자동차를 시동이 걸려있거나 차키에 꽂혀 있는 자동차를 모으고 다른 장소에 갖다 버리고 갔다. 그럴 때는 그냥 절도죄입니다. 원래 위치에 갖다 두면 자동차 불법 사용죄라서 일반 절도죄보다 약간 법정형이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절도의 상습범. 그 다음에 기본 강도죄가 있죠. 강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해서 타인의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강도죄입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이 재물을 뺐거나 또는 한 명이라도 흉기 등을 들고 겁을 줘서 돈을 뺏게 되면 특수강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강도, 인질강도. 그 다음에 강도 상해치상, 강도 살인치사, 강도 강간, 강도가 강간까지 하는 거죠. 해상강도. 옛날에 우리 해적에서 해적 사건 있었죠? 해상강도입니다. 해상에서 나무 배를 뺏고 배에 올라가서 물건을 강쳤다. 해상강도. 그 다음에 강도죄의 상습범과 미수범. 강도죄에는 여러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강도의 예비음모. 강도를 예비음모하면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절도죄는 여러분 상습범 처벌 규정도 있고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지만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도죄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강도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노끈을 사고 칼을 준비했다. 그러면 강도 예비음모에 해당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강도죄나 절도죄를 범하고 벌금형 선고받고 5년이 안 지났거나 예를 들면 강도죄나 절도죄를 저지르고 금고형을 받았다.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그러면 집행유예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된다. 집행유예 된 날로부터. 그러면 집행유예 3년이면 집행유예 된 날은 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날이죠. 받은 날이 집행유예 된 날입니다. 그럼 또 5년이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째 결기사입니다. 미음의 다바에 해당하는 죄, 즉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려면 또 10년이 지나야 돼요. 자,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금고 이상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감호를 받았더라도 일반 벌금제나 금고형과 똑같이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읍 강목의 죄인데 주로 방금 살폈던 강절도죄입니다. 강절도죄를 범하고 치료감을 선고받고 역시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범죄도 치료감호, 강절도도 치료감호인데 왜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냐면 성범죄는 일종의 성 에너지가 넘쳐서 저지른 사람들이 많죠. 남성 에너지가 넘쳐요. 남성 호르몬이 넘쳐요. 그러니까 이 성욕이 주체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치료감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 상습범이다. 너무 흉악한 놈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놈 중에서. 치료감을 선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강절도도 상습범은 습백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강제로 뺏거나 훔치는 습백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처벌해도 안 되는 게 벌금이라든가 금고나 징역형만 되는 게 아니고 치료감을 선고할 경우도 있죠. 치료를 받아라. 그래서 성범죄나 강절도죄는 치료감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범죄도 10년, 강절도죄는 5년입니다. 치료감을 받았더라도.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8번째. 이 법, 경비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감독명령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안 지났거나 근고의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된 날부터 5년이 안 지나면 역시 안 됩니다. 아까 경비법 위반이 있었죠? 예를 들면 경비법 위반에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 예를 들면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5년 지나야 됩니다. 또 예를 들면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했다. 그래서 금고 1년을 받았다. 금고 1년에다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그러면 집행유예 1년부터 5년이 지나야 지도사나 경비를 시작하는 거죠. 자, 이 5년은 강절도 5년하고 똑같죠? 자, 그렇게 해서 지도사와 경비인의 결격 사유 8가지 살펴봤습니다. 최종 정리는 유튜브 12번 영상에서 한번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 줄 거니까 일단 오늘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경비인의 결격 사유는 크게 보면 12가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경비인의 결격 사유 8개 있었죠. 지도사와 일반 경비인의 결격 사유는 똑같습니다. 8개. 여기에다 4가지가 더 붙었어요. 만 60세 이상은 특수경비인을 할 수 없습니다. 청원경찰과 동일하죠. 그러나 일반 경비는 연령 정연이 없죠. 18세 이상이라는 말만 있고 60세 이상은 안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일반 경비는 아파트 경비도 70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령 제한이 없는데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60세가 만 60세 되면 퇴직이 됩니다. 당연 퇴직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제약이 있는 자, 요게 2021년 7월 달에 신설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는 특수임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특수임에는 국가 중요 시설을 지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 규정, 요거. 자,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인데 이 정책 제약이 도대체 뭐냐? 이걸 대통령령으로 상세히 적어놨어요. 자,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제약이 있는 자, 여기 신설됐죠? 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은 해당 없습니다. 심신미약은 해당 없고, 심신이 완전히 마시 간 사람. 예를 들면, 중증 치매 환자다. 그런데 몸도 완전히 망가져가 걷지도 못한다. 이런 사람이 있겠죠. 내사자다. 심신상실이죠. 그 다음에 마약, 대마, 향정생,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향정생, 의약품 하면 필로폰을 주로 말합니다. 그 다음 알코올, 술 중독자. 여기서 마약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들인데 주로 아편, 헤로인, 메삼페타민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헤로인, 코카인 이런 것들입니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 요 향정생 의약품이 필로폰인데 필로폰을 학문적 용어로 메스암페타민이라고 불러요. 자, 그 마약은 코카인, 헤로인, 아펜 이런 걸로 대충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특수임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마약, 대마, 필로폰 중독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치매관리법 2조 1에 따른 치매 걸렸다. 조현병에 걸렸다. 조현병에는 묻지마 산이 있었죠? 진주에서 방화범이 있었죠. 조현득인가? 있지 않습니까? 조현병 환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또는 조울병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쁜 아주 막 슬픈 마음하고 슬픈 마음하고 슬픈 마음이 너무나 그 격차가 심한 사람이에요. 조증과 우울증이 동시에 있는 사람. 막 금방 우울했다가 금방 막 기뻐서 환장하고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양극성 정동장애. 그 다음에 재발성 우울장애. 우울증 심한 사람들. 이런 정신질환이나 정신발육지연, 그 다음 뇌전증이 있는 사람. 뇌전증은 사실은 예전에는 간질로 불렀습니다. 간질 환자. 이걸 뇌전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간질 환자 안 되죠. 치매 환자, 조현병 환자, 그 다음에 조울증 환자, 그 다음에 뭐 우울증 환자, 뇌전증 간질 환자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특수경비하면 안 되겠죠.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예시를 하는데 이런 분야는 사실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과연 이 정신병을 분류에 들어가면 뭐 이런 말고도 다른 병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해당될지 안 될지는 사실 우리가 판단이 없습니다. 이 법에 있는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대통령의 내용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정신장애 있는 자의 범주 그 빨간 글씨 되는 건 여러분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항까지 했고, 네 번째, 근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입니다. 요게 특수경비의 결격사유로 독특한 거예요. 일반경비의 결격사유는 없죠. 집행유예 기간 중은 있는데 선고유예 기간 중은 없죠. 자, 예를 들면 금고 1년의 선고형 유예형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선고유예 기간은 무조건 2년입니다. 금고 1년의 선고유예 기간은 2년이에요. 그럼 금고 1년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2년 동안은 특수형이 될 수 없어요. 벌금형도 선고유예 가능한데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그러면 벌금을 선고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은 특수형이 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고유예 받으면 2년 동안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근고이상형이니까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특수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죠. 근고이상형 선고형 돼 있잖아요. 그럼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기간 중인 자하면 특수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싹 바꿔내면 틀리기 쉽죠? 자,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 조건에 미달하는 자. 자, 행정안전부령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팔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맺는 시력은 각각 0.2 이상, 교정 시력은 각각 0.8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은 팔다리가 완전하지 않은 장애인은 특수경비에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우대해주죠. 체형에서. 그러나 특수경비는 그야말로 특수경비이기 때문에 장애인 우대가 없습니다. 눈이 나빠도 안 돼요. 맨눈은 각각 0.2 이상이니까 예를 들면 왼쪽 눈이 0.1이고 오른쪽 눈이 2.0이다. 안 됩니다. 안 되죠? 각각이니까. 교정 시력이 왼쪽 눈은 0.7이고 오른쪽은 1.5다. 그래도 안 되죠. 자,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이 딱 좋습니다. 다음은 결격사유자 채용금지 의무입니다. 경비업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임원은 안 들어있어요. 희한하게. 임원도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있습니다. 자, 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해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각종 결격사유를 한번 쫙 훑어봤습니다. 자, 2021년도 7월 달에 개정된 내용, 피한정국인이 삭제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특수기밀 결격사유에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가 추가되었다는 것, 이거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실론입니다. 실론 영상은 조금 이따 만들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격사유와 정리편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만나 뵈서